안녕하세요. 제 채널은 누구나 최대한 찾을 수 있는 데이터를 말씀드리면서 공시와 킥팩터를 통해 투자 아이디어를 찾아주는 테린이 아빠입니다. 영상 속의 내용들은 누구나 찾을 수 있는 자료이고 엑셀 데이터는 유튜브 멤버십 회원분들에게 매주 1회 업데이트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영상 보시고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저는 삼성전자가 주도주 같다라고 계속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카페라떼 멤버십 회원분들한테 이제 제공해드리는 그 텔레그램 비공개 주소에서도 삼성전자가 제일 좋아 보인다는 식으로 이제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어요. 저는 이제 삼성전자를 좋게 보는 이유가 최근에 이제 신고가 나면서부터 더 이제 삼성전자가 좋아 보인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우선 데이터 관점에서 한번 보죠. 삼성전자의 그 12개월 포워딩 영업이익의 흐름을 보게 되면 최근에 이제 상승 중입니다. 이 숫자만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프로 보시게 되면은 이제 빨간색이 이제 영업이익인데, 현재 12개월 포워딩 영업이익이 상승 중이다, 컨센서스가 상승 중이다, 나쁘지 않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숫자상으로 저는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랑 과거에 보게 되면 그렇게 이제 괴리가 막 벌어지거나 그런 상황들이 잘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지금 하이닉스 대비해서 삼성전자가 상대적으로 덜 오르게 된 상황이 되어 있어요. 물론 이제 삼성전자가 D램만 봤을 때는 삼성전자가 훨씬 지금 올해 이제 2023년 뭐 상반기 그리고 하반기를 봤을 때 D램이 이제 빠르게 좋아지고 있으니까 D램 사업 포지션이 큰 하이닉스가 먼저 이제 올라간다 라고 이제 보는 거는 맞는 그림이었긴 한데, 지금 현재 서로 이제 상대적으로 많이 괴리가 벌어져 있는 상태고, 그럼 지금 시점에서 삼성전자가 정말 하이닉스 대비해서 그 괴리가 계속 벌어져 있는 상태가 될 것이냐, 아니면 그걸 좁힐 수 있는 상황이 될 것이냐, 이런 이제 고민들을 해봐야 되는 거겠죠. 제 생각에는 삼성전자가 충분히 하이닉스와 괴리가 좁혀질 수 있는 상황이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괴리만 가운데 가격까지 이제 올라간다. 가운데 가격까지 주가가 올라간다라고 이제 한다면 충분히 아직도 더 올라가야 될 상황이 있다. 룸이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죠. 일단 전체 이 D램의 어떤 수출 데이터를 보더라도 이 일평균 수출 데이터가 YY로 더 이상 이제 나빠지지 않으면서 반등을 했고, 그 다음에 이 평균 판매 단가도 굉장히 올라가고 있고, 일평균 수출 중량도 최근에 좀 개선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뭐 낸드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낸드도 낸드 수출도 좋아져, D램 수출도 좋아져. 물론 하이닉스가 좋은 건 알겠는데, 하이닉스 대비해서 삼성전자가 못 따라가는 이유들이 점차 지금부터는 해소되는 거 아니냐, 이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최근에 이제 신고가가 났고, 이게 사실 과거에 이걸 월봉으로 한번 보게 되면, 또는 이거 한 3년, 4년으로, 5년치로 이제 보죠. 요때가 이제 코로나 터지고 나니까 IT 디바이스에 대한 어떤 수요가, 집에만 처박혀 있으니까 IT 디바이스에 대한 수요가 막 이제 증가를 했던 건데, 이게 지금 얼마나 흘렀는지 아세요? 요 구간이 대략 한 40개월 정도 지금 흘러나갔습니다. 이거를 차트상으로 월봉을 한번 보시면 한 40개월 전후가 돼요. 그러니까 요 시기 자체가 40개월 전후가 됩니다. 이때 한번 주가 빠지고 나서부터 요 구간은 한 40개월 좀 넘었고, 요 구간부터는 한 40개월 정도 지금 지나가 있는데, 왜 자꾸 40개월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저는 이제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스마트폰이 워낙 안 되니까 삼성전자의 주가가 안 좋았다라고 이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데, 자, 스마트폰의 교체 주기, 이걸 제가 뭐 오타로 쳤는데 교체 주기라고. 자, 스마트폰의 교체 주기를 구글에 검색을 하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40개월이에요. 40개월. 대략 40개월 정도가 평균 교체 주기입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이 언제냐? 요때 이제 코로나 터지고 나서 지금 대략 40개월 지나고 있어요. 그러면은 2024년도에는 가만히 있어도 스마트폰의 교체 주기 때문에 실적이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러면은 이거 스마트폰의 교체 주기까지 고려를 하면 이 하이닉스 대비해서 삼성전자가 덜 오른 그 상황이 해소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거죠. 거기에 이제 우리가 이 PC의 교체 주기도 보게 되면 이게 한 3, 4년이에요. 3, 4년. 그러면은 3, 4년이라고 하는 게 대략 한 그 40개월이랑 비슷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자세히 보시게 되면 PC랑 스마트폰이랑 이 교체 주기가 한 번에 지금 2024년도에 도래한다고요. 지금 뭐 도래했을 수도 있고. 그런데 그렇다면 재고는 어떠냐? 재고 데이터입니다. 이 재고 데이터를 바꿔보죠. 바꾸는데 전년 동월 대비해서 바꿔보게 되면 지금 이게 어떤 재고냐면 컴퓨터 및 컴퓨터 주변 장비 소프트웨어 재고가 엄청나게 바닥을 찍고 이제 지금 재고축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가만히 있으면 원래 가만히 있었어도 회복이 될 수 있었을 상황이다 라고 이제 보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비슷한 얘기들이 계속 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뭐 비슷한 그 PC의 어떤 수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또 있는데, 여기 또 있어요. 지금 원래는 가만히 있었으면은 이 코로나 시절에 대한 교체 수요가 있는데, 지금은 2024년도에 PC가 교체 수요가 있을 것이고, 거기에 PC 같은 경우는 윈도우 10이 2025년 10월에 이제 종료가 되는데, 2024년부터 윈도우 11을 탑재한 OS를 탑재한 PC를 구매하려는 수요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뭐 인공지능과 관련된 도입 때문에, 기술 도입 때문에 스마트폰이나 그 다음에 PC나 이 교체 주기에 대한 수요를 자극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도 교체 주기인데, 교체 주기를 넘어서는 수요가 온 디바이스나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자극을 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보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제 고민스러운 게 이런 거죠. 이게 상대적으로 하이닉스 대비해서 삼성전자가 못 오른 이유가 다른 사업부가 못 받쳐준다. D램 하나만 봤을 때는 하이닉스가 더 낫지 않냐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 자, HBM도 이제 삼성과 하이닉스가 점차 이제 삼성전자가 계속 이제 하이닉스 대비해서 2024년, 2025년 못할 거다라고 이제 보기가 지금 힘든 시점이에요. 2023년 12월 말에 2023년 한 6월 달만 하더라도 삼성전자 언제 하이닉스랑 이 HBM 관련해서 좀 괴리를 좁히겠느냐 이런 고민을 하다가 지금은 지금 이제 12월 말 기준으로 보게 되면 이제 뭐 내년에는 뭐 삼성전자가 하이닉스 대비해서 HBM 관련해서 이 격차가 좀 줄어들겠지, 이렇게 이제 고민하면은 당연히 이 괴리가 많이 벌어진 게 좁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HBM 관련해서도 요즘 나오는 뉴스들 보게 되면 삼성전자도 이제 잘할 수 있다라고 하는 뉴스죠. 거기에 이제 뭐 글로벌로도 뭐 중국의 어떤 반도체가 계속 이제 규제되고 있으니까 뭐 하이닉스, 삼성전자 계속 유리한 상황에서, 거기에 이제 또 뭐라고 돼 있냐면 이 트렌드포스에서 보게 되면 이제 파운드리 온디바이스 되고 나면은 칩에 대한 설계가 많아지고, 칩에 대한 설계가 많아지면은 파운드리 가동률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스마트폰이 좋아지고 있다라고 이제 계속 이제 파운드리 업체들이 성장을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뉴스도 있고, 거기에 낸드가 좋아지고 있다라고 이제 트렌드포스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는 뭐 하이닉스랑 삼성전자 똑같은 얘기인데, 여기 보게 되면은 스마트폰 브랜드 재고 축적이 되면서 모바일 D램 가격이 증가할 것이다 라고 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모바일 시장이 좋아진다는 거는 결국 제가 봤을 때는 핸드폰이 그래도 잘 팔린다는 이야기고, 핸드폰이 잘 팔린다는 거는 전체 사업부에서 핸드폰 잘 팔려, D램 잘 팔려, 그러면은 HBM도 이제 격차가 이제 줄어들 수밖에 없어. 그렇게 되면 삼성전자가 하이닉스 대비해서 못 오를 이유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죠. 거기에 이제 특히 최근에 뭐 칩을 계속 설계를 하면서 이 스마트폰에 AI 기능들이 장착이 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제 AI에 관련된 뭐 전 세계 칩 설계 회사들의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 뭐 이렇게 보게 된다면, 결국 이제 파운드리의 가동률이 뭐 지금 당장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가동률이 막 올라갈 거야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한 1, 2년 뒤에 우리가 고민을 해서 보면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가동률이 지금보다 나빠지겠느냐 이렇게 고민을 하게 되면, 야 이거 뭐 더 나빠질 게 없어 보이는데, 사업부 중에서 가장 핵심인 모바일 좋아져, 파운드리 좋아져, D램은 계속 좋아지고 있어. 그러면 왜 얘가 하이닉스 대비해서 계속 이렇게 떨어져 있어야 되냐 라는 거죠. 그럼 하이닉스 대비해서 계속 떨어져 있어야 될 이유가 없다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거기에 이제 그 스마트폰도 지금 AI 폰을 탑재하려고 하는 글로벌 흐름이 계속 생기는데, 뭐 삼성전자가
좀 특이했던 게 저는 야 삼성전자가 언제 이 실시간 통역 관련된 폰을 만드는 거냐 이런 이제 신기한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왜냐면 이 실시간 통역이나 이런 것들이 저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기능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앞으로 이제 기능들은 계속 추가를 해서 넣을 수 있고 계속 바뀔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이러한 기능들 때문에 결국 이제 D램에 대한 어떤 메모리 탑재가 계속 증가할 것이다 라고 하는 글로벌 트렌드도 있고 그러면은 D램의 메모리 탑재가 늘어나게 되면은 수직 계열화되어 있는 삼성전자가 유리하지 뭐 다른 회사가 더 유리하겠어요? 중국 회사가 유리하겠어요? 그러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온디바이스 AI가 결국 되면 이 수직 계열화되어 있는 하드웨어가 수직 계열화되어 있고 어느 정도 AI 기능이라는 게 너도 나도 탑재하고 싶다고 탑재하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잘 만들어진 소프트웨어의 어떤 강점도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하드웨어랑 소프트웨어 강점이 적당히 버무러져 있는 삼성전자한테 유리한 시장 아니냐 이렇게 또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실시간 이 통역이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실시간 통역 저거 단다고 해서 무슨 스마트폰이 갑자기 수요가 좋아지겠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일단 다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가만히 있어도 스마트폰은 교체 중이다. 근데 이제 스마트폰 교체 중인데 이번에 교체를 할 때 교체하는 사람들이 그래도 나는 뭐 AI 기능이 있는 것으로 좀 교체를 하고 싶어. 원래 교체 주기라서 좋아져야 되는데 거기에 이제 양념이 더 들어가니까 교체 주기를 좀 더 탄력적으로 만들 수 있지 않느냐. 그리고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기능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뭐 외국인 사람들이랑 뭐 통화하면서 실시간 통역이 이게 필요하겠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인간이라고 하는 게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 사회적인 어떤 그 과거 어떤 그 역사라고 보는데 호모사피엔스가 네안데르텔인과 경쟁에서 승리한 이유가 의사소통이라는 거죠. 의사소통. 결국 의사소통이랑 연대와 소통 그리고 집단지성의 어떤 혁신 때문인데 지금 이제 우리는 지금 뭐 외국인이랑 통화하고 그러진 않겠지만 점차 이제 뭐 해외 어떤 사람들이랑 내 언어, 우리나라의 언어로 서로 쉽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는 어떤 시대가 온다는 거는 그러한 핸드폰을 가지고 있는 젊은 세대들의 경우에는 외국인들이랑 만나가지고 만나지 않고서도 계속 통화로 쉽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어떤 시장이 형성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점차 더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바운더리가 점점 커지는 거죠. 우리가 의사소통을 국내에서만 하다가 외국으로 의사소통이 점점 쉬워지는 세상으로 만들어주는 건데 그 호모사피엔스가 네안데르텔을 이기기 위해서 이겼던 이유가 이 사회성이다. 연대와 소통이다. 결국 이제 언어의 어떤 장벽이 허물어지는 어떤 점차 허물게 되는 계기가 되는 건데 이러한 어떤 삼성전자의 시도 자체가 저는 박수 쳐줄만 하고 삼성전자가 맨날 남들이 이제 했던 것들 잽싸게 이제 눈치채고 빨리 따라가면서 사업을 어떻게 영위를 했었던 그 회사에서 뭔가 이제 AI 기능을 단말기를 이렇게 먼저 경쟁적으로 출시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면 삼성전자가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한 거 아니냐. 이제는 돈을 벌기 위해서 준비한 거 아니냐. 그런데 삼성전자가 돈을 번다는 거는 결국에 이제 중소기업들이 그렇게 이제 돈을 벌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삼성전자가 오히려 상대적으로 돈을 더 잘 버는 어떤 국면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저는 중소형주보다는 삼성전자가 좀 더 지금 현재는 주도주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거죠. 이게 신고가가 시가총액이 이렇게 크고 1등인 기업이 신고가가 나는 경우가 잘 없다는 거죠. 그래서 52주 신고가가 날 때부터 계속 체크를 했었어야 되는 거고 이 주가가 이제 계속 옆으로 횡보를 한다고 생각을 하고 다른 기업들이 이제 너무 짜릿하게 올라갔죠. 뭐 온디바이스 관련된 종목들도 잘 갔던 것들도 있고 그런데 삼성전자가 지금 현재 못 오를 이유가 없어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약점이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제 눈에는. 하이닉스 대비해서 약점이 뭐가 있냐요 지금. 하이닉스가 HBM을 잘한다고 하지만 결국 삼성전자가 2년 안에 못 쫓아가겠느냐. 우리가 주식을 볼 때 2년 뒤를 바라보고 주식을 플레이하는데 그렇다면 삼성전자가 지금부터 2년 뒤에는 충분히 괴리가 좁아질 것이고 주가는 미리 선반영한다라고 가정을 하면 충분히 좁힐 수 있고 어차피 교체 주기다. 거기에 온디바이스에 대해서 자극이 지금 있기 때문에 교체 주기가 더 탄력적으로 올 수 있다. 재고는 바닥이지 않냐. YOY로 바닥이지 않냐. 거기에 온디바이스에 삼성전자가 가장 수혜일 가능성이 높은데 주가가 이미 반영되고 있는 거 아니겠느냐. 이걸 이제 말씀드리고 싶어가지고 저는 이제 이렇게 뭐 저만의 어떤 뇌피셜 이게 뭐
이래가지고 이제 그래서 내년에 얼마 되니 이거 되니 이런 것들을 보다는 이런 사회적인 어떤 현상의 어떤 주식의 어떤 흐름이 될 때는 결국은 온디바이스나 이런 교체 주기나 이런 것들이 충분히 시장에 반영이 될 때까지는 삼성전자로 홀드 쥐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들을 자꾸 하는 거죠.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교체 주기가 있고 재고는 바닥이고 거기에 이제 그 HBM 격차가 점점 줄어들고 있을 가능성이 높을 것이고 거기에 파운드리까지 좋아질 수 있지 않냐. 거기에 모바일도 칩 설계 많이 할 테니까 파운드리 좋아질 거고 모바일도 많이 팔 수 있는 어떤 시장이 될 것이고 D램은 어차피 둘 다 좋아지는 건데 그러면은 뭐 저는 이제 하이닉스의 경우에는 거의 혼자 독과점 하다가 삼성전자나 마이크론이나 들어오는 상황이 되니까 독점이 풀리는 상황이 되니까 서로 이제 이 하이닉스의 주가 탄력이 지금 더뎌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이걸 이제 말씀드리고 싶어가지고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투자에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